네임스페이스는 변수나 함수 선언 등을 하나의 범위로 묶어 관리하는 개념으로 컴퓨터에서 파일을 디렉토리로 관리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소스 파일에서 동일한 이름이 사용되더라도 충돌 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주로 특정 기능이나 종류를 체계적으로 묶어 관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전역 범위와 네임스페이스 내부에서 중첩된 형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로컬 범위에서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네임스페이스 키워드를 사용해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지정하고 중괄호 안에 필요한 변수나 함수 등을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할 때 인라인 키워드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 A라는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설정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하나의 독립적인 범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범위에 선언된 변수나 함수에 접근하려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고 반드시 네임스페이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컴퓨터에서 디렉토리를 설정하고 그 안에 파일에 접근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네임스페이스 내부에 선언된 요소를 네임스페이스 멤버라고 하며 이 멤버는 네임스페이스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또한 네임스페이스는 한 번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임스페이스 A를 처음 선언한 후 다시 A를 선언하여 새로운 멤버를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소스 파일에서도 동일한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단순히 선언을 특정 범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네임스페이스 안에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있으면 충돌이 발생합니다. 함수 선언의 경우 여러 번 해도 문제가 없지만 동일한 이름의 함수지가 하나는 차 타입을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인트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충돌로 간주되어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임스페이스 내부에서 선언된 멤버는 외부에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임스페이스 A에 선언된 함수 f를 외부에서 정의하려면 반드시 네임스페이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를 함께 사용해야 해당 함수가 네임스페이스 A의 멤버로 인식됩니다. 만약 범위 지정자를 생략하면 이 함수는 네임스페이스와 무관한 일반 함수로 간주됩니다. 보통 네임스페이스 내부에서 선언과 동시에 정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네임스페이스 안에 또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하는 것을 중첩 네임스페이스라고 합니다. A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B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다면 B는 A의 하위 네임스페이스가 되어 중첩 네임스페이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컴퓨터에서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중첩된 네임스페이스 안의 변수나 함수에 접근하려면 디렉토리 경로를 작성하듯이 모든 상위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중첩 네임스페이스의 멤버를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위 네임스페이스와 하위 네임스페이스를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중첩 구조는 코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모듈화에 유용합니다. 인라인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하면 테두리가 없는 것처럼 동작하여 범위 지정자 없이도 내부 요소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임스페이스 내부의 변수 i와 d에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범위 지정자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지만 인라인 네임스페이스 b를 선언하면 마치 네임스페이스의 경계가 없는 것처럼 동작하게 되어 변수나 함수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네임스페이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를 설정해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라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면 내부 요소를 명시적 네임스페이스 경로 없이 전역적으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네임스페이스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범위 지정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내부 요소에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즉, 네임스페이스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동작합니다.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포함된 변수들이 다른 파일의 변수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해당 네임스페이스의 변수들은 파일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름 없는 네임스페이스와 인라인 네임스페이스는 동작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요 차이는 접근 범위입니다. 이름 없는 네임스페이스는 파일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지만 인라인 네임스페이스는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름 없는 네임스페이스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내부 변수나 함수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전역 변수와 이름 없는 네임스페이스 내부 변수의 이름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 없는 네임스페이스의 멤버라는 변수가 있고 동시에 전역에도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존재한다면 둘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역 범위 지정자를 명시하거나 명확하게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름 없는 네임스페이스는 이름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명시적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인라인 네임스페이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위 지정자를 사용하여 충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라인 네임스페이스는 주로 버전 관리나 기본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할 때 사용되며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인라인 네임스페이스와 이름 없는 네임스페이스의 주요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하면 변수나 함수에 접근할 때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사용해야 해서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네임스페이스는 처음부터 테두리를 열어주는 구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라인 네임스페이스와 비슷한 동작을 하지만 다른 점은 사용자가 특정 위치에서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문은 전역 범위뿐만 아니라 네임스페이스 내부나 특정 블록 안에서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언 위치에 따라 열리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적절한 위치에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치에 따라 유동적으로 테두리를 열어주는 방식은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유진 구문은 네임스페이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중요한 점은 유진 구문이 선언된 범위와 지정한 네임스페이스 모두를 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네임스페이스의 변수나 함수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즉, 유진 구문을 사용하면 해당 구문이 위치한 범위 내에서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된 요소들이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이 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제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임스페이스 A 안에 중첩된 네임스페이스 B와 C가 있습니다. 여기 유진 구문을 전역 범위에서 선언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유진 구문은 전역 범위에 있고 B 네임스페이스는 A 네임스페이스 내에 있습니다. 그럼 접근 범위를 알아내기 위해 이전에 기술된 범위 관련 규칙을 보면 모두를 포함하고 가장 가까운 네임스페이스 안에 유진 구문이 지정한 네임스페이스의 멤버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 모두를 포함하고 가장 가까운 범위는 전역 범위가 됩니다. 이 범위에 B 네임스페이스의 멤버들이 놓이게 됩니다. 해당 네임스페이스 B의 모든 요소들이 전역 범위에서도 사용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는 전역 범위가 가장 큰 범위이므로 B 안에 있는 변수나 함수들이 모두 전역 범위에 노출된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편 여기서 네임스페이스 B 안에 정의된 변수 B1 같은 경우 전역 범위에서 사용되면서 다른 변수와 충돌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유진 구문으로 인해 전역 범위에서 B1을 찾게 되면 이미 전역에 존재하는 변수와 이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진 구문이 전역 범위까지 영향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유진 구문을 사용할 때는 이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진 구문이 블록 안에 선언된 경우 네임스페이스 C는 A에 포함되고 유진 구문은 함수 안에 있습니다. 모두 포함하는 것은 전역 범위가 되어 함수지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위해 다른 예제를 보면 네임스페이스 A와 B 안에 C가 있고 A 안에 또 다른 중첩 네임스페이스 D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진 구문을 통해 C를 해당 범위에 설정한 상태입니다. C를 포함하는 범위는 네임스페이스 B와 A이고 B는 A의 중첩 네임스페이스입니다. 함수 F는 네임스페이스 B 안에 위치합니다. 모두를 포함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네임스페이스 B가 되고 여기에 네임스페이스 C의 내용이 놓이고 됩니다. 따라서 함수 F에서 변수 i에 접근하여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네임스페이스 뒤에 유징 구문이 있습니다. 지정된 네임스페이스 C를 포함하는 범위는 B이고 유징 구문을 포함하는 것은 네임스페이스 D입니다. 둘 다 모두를 포함하고 가장 가까운 것은 네임스페이스 A가 되고 그 범위에 해당 멤버 즉 변수 i가 노드입니다. 그런데 네임스페이스 A에 변수 i가 이미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네임스페이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를 설정해야 됩니다. 유징 네임스페이스 구문은 전체를 열어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선언된 것들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열지 않고 일부만 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징 키워드 뒤에 네임스페이스 이름과 범위 지정자, 그리고 대상을 사용합니다. 대상이 함수인 경우에는 함수 이름만 지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네임스페이스 A가 있을 때 유징 네임스페이스 A를 쓰면 전체 네임스페이스가 열리게 되지만 함수만 열고 싶다면 함수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A 네임스페이스 내에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메인 함수에서 이들을 사용하면 둘 다 문제없이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징 선언은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임스페이스 A의 멤버인 변수 i에 접근하는 경우에 이렇게 선언하면 해당 범위에서 변수 i가 보여지며 그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물론 유징 선언은 블록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너무 길 경우 별칭을 사용하여 간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네임스페이스 별칭 선언이라고 합니다. 선언 방식은 네임스페이스 이름 뒤에 원하는 별칭을 설정하고 기존의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대입하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네임스페이스 블록 안에 또 다른 네임스페이스가 있을 때 네임스페이스 별칭을 새로운 이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블록을 열고 별칭을 지정한 후 그 이름을 사용하여 내부 변수나 요소를 선언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네임스페이스 이름이 길 경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